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제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왜 획기적인 것이 없냐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26,000가지의 다이어트 방법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그런데 인류는 형태가 점점 둥글게 변해가고 있죠. 가장 이제 무거운 그 인류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는요, 획기적인 것이 없다. 예, 그래서 그것을 원할수록 다이어트의 실패율은 오히려 향상될 것이다. 예, 하지만 저는 이제 획기적인 방법을 들고 나오지 못했지만 여러분들께 획기적으로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제가 뭐 기존에 식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사실. 체지방 전환율이 높은 음식은 많은지 피해라. 가장 중요한 거는 현미 식사.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뭔가 좀 획기적인 것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술 같은 경우도 좀 좋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기존 다 설명드릴 거지만 이런 말씀만 드리면 스님 머리에 뭐 핀 꽂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뭐. 그런 말씀들 막 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돼지 앞에서 무슨 코 까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라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잘못됐던 생활 습관 등등의 고리를 먼저 끌어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퀴즈도 제가 좀 냈어요. 지난번에 오늘도 퀴즈를 좀 내보고 하죠. 근데 퀴즈가 좀 허접한 퀴즈입니다. 괜찮으시죠? 제가 퀴즈 내서 맞히신 분들은요, 선물을 드릴 겁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선물 소개를 못 했거든요. 오늘은 선물을 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선물, 예. 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자, 핸드메이드. 제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성분들한테 해당이 되거든요. 이렇게 머리에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좀 웃기시죠? 네, 웃으셔도 돼요. 예, 예, 예. 이게 용도가 뭐냐.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아랫동 여성분들이 계신데, 이 생머리 특히, 생머리 있으신 분들요, 생머리를 하신 분들, 남자친구하고 라면을 먹을 때 아주 고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손으로 머리를 잡고 이렇게 라면을 드시잖아요.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이 이것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라면은 이제, 양껏, 이제 뭐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네. 왜 표정이 그러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자, 제가 퀴즈 내가지고요. 자, 이거 선물 드리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자, 파란 집이 영어로 이제 블루하우스. 예. 하얀 집은 화이트하우스. 예. 투명 집이 뭡니까? 손 드시고 맞히시, 손 드시고. 네. 비닐하우스 정답입니다. 자, 박수. 아, 네. 파란지 블루하우스. 예.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해보셨어요? 잘하십니다. 그다음에 신발이 화났다. 몇 글자입니까? 신발이 화났다. 요즘 화난 사람들이 많죠. 신발이 화났다 몇 글자죠? 여섯 글자. 신발이 화났다. 6글자죠. 자, 3글자로 줄여보시겠습니다. 신발이 화났다 6글자인데 3글자로 줄여보자. 3글자. 몰랐다? 신나다. 신났다? 아닙니다. 몰랐다? 아닙니다. 자, 신발끈. 네. 신발이 화났다. 신, 발끈. 네. 가장 못생긴 새.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장 못생긴 새. 절 가리키시면서 하시면 돼요. 니 생김새. 썰렁했나요? 네. 니 생김새. 네. 자, 그리고 제가 선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고데기. 맞습니다. 고데기. 예, 예, 고데기죠, 고데기.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선물을 드렸어요. 어느 여성분께 했더니 이걸 뭘로 썼느냐. 아저씨가 그렇게 술을 먹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술을.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들어오면 이 인간이 잘했다고 말이 변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로 아저씨 입을 찢었대, 이렇게. 아주 이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고쳐드리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오죽하면 그 아저씨의 입을 이렇게 고데기로 찢었겠습니까? 술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알코올이 이제 열량이 또 있어요. 그람당 7kcal 열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보다는 높고 지방보다는 낮아요. 7kcal니까. 그런데 그 술은 엠프티 칼로리라 그래가지고 텅 빈 열량입니다. 텅 빈 열량.
몸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열량입니다. 우리 몸에서 쓰이긴 쓰여요. 그래서 알코올 많이 드신 분들, 알코올 중독자분들 보게 되면은 바싹 마릅니다. 술을 많이 드시면 그것은 이제 텅 빈 열량의 한 예를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 80kg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 몸무게 달면은 66kg, 14kg 감량을 한 사람인데 5년 동안에 14kg 감량을 했습니다. 5년. 5년 동안에 14kg 빼주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망해요. 그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사람은 망합니다, 솔직히. 그 정도로는 우리가 감흥이 별로 없어요. 보통 뭐 2주에 10kg 이 정도 돼야 이제 좀 감흥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밤에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은 또 술을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냥 밖에서 먹는 게 아니라 또 술을 사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식당이 문을 닫았으면 슈퍼를 두드려서라도 술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또 마십니다. 마시고 나가지고 속이 헛헛하니까 라면을 좀 끓여요, 라면. 12시에. 라면이 없으면 뭐 짜장면을 끓이기도 해요. 일회용 짜장면이 있었습니까? 그럼 끓여가지고 이제 밤에 먹으면서 배가 남산만해져가지고 잠이 들어요. 거의 뭐 먹는다라고 볼 수 없이 그거는 거의 처먹는 수준이죠. 처먹는 수준.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달력에 체크를 합니다. 술 먹은 날을 체크를 해요. 빨간 매직을 이렇게 그어나갑니다. 계속 그어나가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제가 어느 날 아침에 그 달력을 보고서 제가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와이프가 갑자기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술에 취하면 정신 모르고 잠을 잡니다. 근데 만약에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 쌍둥이들이 어리거든요. 저는 깨워도 모르니까 분명히 와이프나 쌍둥이가 불을 피해 도망치는 데 있어가지고 나는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장으로서 역할은 아니구나. 그리고 와이프를 보니까 새우처럼 꼬부라도 자고 있다 이겁니다. 역시 빨간 매직 엑스트라 쳐놓고 제가 그때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저 여자가 저 빨간 매직을 못 잡게 해주겠다. 결심을 해요. 그리고 제가 편지를 씁니다. 타이핑해가지고. 그래서 70명한테 제가 일반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요. 한 70명 되더라고요. 저랑 술 먹던 사람들이. 전부 전화를 해요. 주소를 물어봅니다. 주소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막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좋은 거 보내주려고 한다. 주소를 받아서 고작 그들에게 70통의 편지를 일반 우편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체통에 가져가요. 그래서 우체통에다 딱 잡고서 망설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70명과의 약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편지 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절대 술 먹지 않겠다. 지상에서는. 살아있는 한 술 먹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방울도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5년 전이거든요. 2009년 7월 정도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방울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리고기를 요리하는 집에 가서 와인을 뿌리는 것을 제가 보면 더 이상 그때부터는 오리고기를 먹지 않아요. 왜? 와인을 보통 뿌리기도 해요, 요리에다가. 냄새나지 말라고. 저는 그때부터는 그 오리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 술을 안 먹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게 되면 그것은 과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지만 그 생활 습관을 고친 것만으로 제가 살이 빠지는, 밤에 먹는 습관을 고쳤다는 것만으로도, 생활 습관을 고친 것만으로도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작은 습관이라도 그것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제가 지금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명이 바뀐다라고 저는 단언하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시잖아요. 자판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열량이 좀 높은 편이죠. 식사 후에 커피 드시게 되면 혈당이 높아진 상태에서 또 기름을 붓는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성지방과 설탕의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후에 드시는 그 달달한 맛의 커피는 앞으로 삼가하시고요.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정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비만에 대한 기전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는 법들.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체지방 전환율이 높은 두 가지 음식을 꼭 피해라. 흰쌀밥과 밀가루입니다. 그래서 꼭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식사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과일을 식전에 드십시오. 과일을. 그래서 좀 식전. 과일을. 여러분들이 거꾸로 하시거든요. 과일은 단순당입니다. 우리 몸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 과일을 먹으면 소화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먼저 쓸 단순당, 복합당을 예쁘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주거든요. 그리고 과일이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뷔페에 가서도 보면 육식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빵도 먹고,
과일을 그냥 몸에 좋다고 먹거든요. 그러면 소화 흡수율이 빠른 음식이 가장 위에 윗부분에 놓이게 돼. 이러면 소화불량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식사하실 때는 반드시 채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과일류나 채소를 앞전에 드시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소화에 좋다. 이것이 작은 습관이지만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시게 되면요, 그 순서가 바뀌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느 부위가 문제시죠? 가장 문제가 되는 부위가 어느 부위가 문제가 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제가 오늘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제 강의가 부시라면 여러분께 공개 사과를 할 겁니다. 공개 사과. 요즘 공개 사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대놓고 내가 공개 사과 하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저는 잘할 자신이 있지만 제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공개 사과입니다. 자, 개, 사과. 우리 학생들입니다. 예. 자, 라면을 먹고 있죠. 상당히 열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짜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짠 음식을 드시게 되면 우리 혈액 속에서 이제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물을 끌어당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방 대사를 하지 않는다. 상당히 유념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그 나트륨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시간이 약 48시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48시간 동안은 거의 지방 대사를 안 한다. 그리고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항상성의 유지를 위해서 수분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신진대사가 저하된다. 지방 대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분에 의한 부종 비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종 비만은 싱겁게 드시는 식습관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쉽게 해소가 됩니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게 드시는 습관이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생활 습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술을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끊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남자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가장이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가장이 잘해야 됩니다. 물론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가 저 이제 가장이지만 담배 피시는 분들 특히 퇴근하고 집에 갈 때 뭐 집 근처에 뭐 가게에 들려서 자기 담배를 챙깁니다. 만져보고 담배를 사요. 그럼 담배 한 갑이 뭐 3,000원, 2,500원 그렇게 좀 하죠. 그런데 과일 가게에 가서 3,000원어치의 귤을 사보십시오. 귤. 제법 많이 줍니다. 까만 봉지에다가 한 10개 정도 줍니다. 그럼 그 귤을 가지고 들어가서 식구들하고 와이프와 같이 앉아서 까먹을 수 있는 정신잔세. 비타민C의 공급자가 가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담배는 챙길지언정 귤 3,000원어치를 못 사고 들어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남자들만의 공간이 좀 부족해요. 여성분들은 자기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화장대, 예, 경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자기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만의 공간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실에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셨어요, 지금. 네. 거실에 앉아가지고 TV 좀 보고 있으면 분명히 사모님이 그러실 거예요. 애들 공부하는데 시끄럽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베란다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안방 들어가서 좀 잡니다. 어떻게 보면 좀 딱해요. 그래서 각자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바깥에서 너무 오래 계시는 것은 건강관리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먹는 음식 대비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류는 어떤가요? 일을 통해서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식 생활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지만. 그러면 언제 에너지를 쓰느냐? 여가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가 활동. 주말에 뭐 테니스를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노동시간, 가장 많은 비중을 노동시간 때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여가에 에너지를 쓰다. 근데 여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등산을 했다 하더라도 내려와서 또 뭘 먹거든요. 그때 먹는 에너지가 또 상당하다. 그리고 또 비용을 수반합니다. 또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음식을 먹죠.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 패턴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인류는 어떤가요?
우리는 잠을 유의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잠을 미루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강아지들이 잠을 미루는 거 봤습니까? 강아지가 졸려가지고서 이렇게 참는 거 여러분은 못 보셨잖아요. 호랑이가 졸리운데 뭐 이러고서 참는 거 보세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잠을 유예하죠. 그러면서 뭘 봅니까? 뭐 연속도 좀 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뭐 터뜨리는 게임도 좀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달라졌느냐? 잠자는 시간보다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인류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앉아 있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보다 많지 못했거든요. 계속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잠자는 시간보다도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떤가요?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제 아침 식사거든요. 잘 안 보이시나요? 잘 보여요. 네, 제 아침 밥입니다. 아침 밥. 현미, 생양파, 그 다음에 아몬드.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가 되죠? 네. 방울토마토, 그 다음에 마늘 2통입니다. 이게 아침 식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드시겠어요? 저는 지금 이거 뭐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를. 이 마늘 생마늘을 먹을 수는 없어요. 이거를 렌즈에 한 1분 돌립니다. 그러면 잘 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팝콘 먹듯이 타타타닥 막 먹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저는 세제를 쓰질 않습니다, 세제. 아침 먹고 세제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면활성제를 쓰지 않고 그냥 물로 헹궈가지고서 이렇게 올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수질 오염 지킴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여러분도 공통적으로 맛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즐겁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서 뷔페식을 해도요, 이 식사가 그리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 우리가 여기서도 맛이 없는 음식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맛있는 음식이 나왔고, 습관을 들이기 나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 치킨이 맛이 있는 음식이긴 합니다. 저도 치킨을 먹거든요. 일상이 되지 않을 뿐이지. 밤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면 저녁 식사를 마칩니다. 제가 다이어트 팁을 드릴게요. 식습관은 여러분들이 3대 5대 2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이어트 팁을 드립니다. 아침에 3, 그 다음에 점심에 5, 저녁에 2.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이 10이면 나누어서 아침에 3을 가져가고 점심에 5를 가져가고 저녁에 2를 가져가라.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아침을 굶으시는 분들은 점심에 한 3, 저녁에 7. 네. 점심에 5, 저녁에 뭐 5. 그런데 땅거미가 깔리면 식사를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낮 시간대에 우리 몸이 교감신경이 놓이게 되면 지방을 저장하는 인슐린 호르몬과 지방을 분해하는 글루카곤 호르몬이 같이 나옵니다. 상호 기량작용하는 호르몬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먹는 음식을 에너지로 또 쓰게끔 해요, 우리 몸에서. 그런데 저녁 시간대, 부교감신경하에 우리 몸이 놓인 저녁 시간대에는 인슐린 호르몬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지방 저장 호르몬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거미가 깔리는 이후에 드시는 식습관은 지방을 축적하는 식습관임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근데 이것은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절대 비만의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히 그 기전을 알려드릴 테니까 생활습관 개선만 하시면 여타의 다이어트 방법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시더라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모델이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유지를 저는 계속 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암만 이런 걸로 이런 거.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이런 거. 근데 제가 이거를 누가 좀 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젓가락. 무거워서 음식을 먹기 힘들었죠. 막 이렇게 됩니다. 손에 쥐가 나고요. 제가 이걸 누가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당장 좀 써야 되겠더라고요. 지난번에 현미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어느 분이. 현미가 좀 찹쌀 현미가 어떠느냐.
현미식사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흰쌀밥이나 밀가루는 여러분들이 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완전히 끊으시면 제일 좋은데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벌써 그게 힘들다. 우리의 일상을 이미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미 식사를 하라고 했더니 이제 찹쌀 현미를 말씀하시거든요. 찹쌀 현미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그게 보통 아밀로펙틴이 있고 아밀로스라는 성분이 있는데 아밀로펙틴이 지배적이거든요. 아밀로스가 많을수록 단맛이 떨어집니다. 찹쌀은 아밀로펙틴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당화가 빨라요. 당화. 그래서 이게 소화흡수가 빠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소화흡수율이 높은 음식이 좋지 않거든요. 아마 글리세미 인덱스라는 GI 지수가 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현미식을 하시는 분들은 맵쌀을 주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뭐 현미쌀을 파는 사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밀가루를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먹는 음식을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 외식이 이제 문제가 또 많이 되죠. 주로 외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나요? 외식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요. 폭식을 하게 된다. 폭식에. 폭식 많습니다. 바깥에 드시는 음식이 보게 되면 이제 기름. 제가 원리를 말씀드려볼게요. 기름이 많아요. 그다음 밀가루도 많고, 설탕, 소금, 조미료. 5가지였네요. 5가지. 자. 우리 주부님들 계시죠? 우리 주부님이시죠? 제가 이제 물건값이 싼가 비싼 걸 여쭤보겠습니다. 기름값은, 식용유값은 싼 편입니까? 비싼 편입니까? 예, 싼 편이죠. 예, 싼 편입니다. 예. 자, 밀가루. 비싼 편입니까? 싼 편입니까? 싼 편입니다. 소금. 비싼 편. 소금이 비싼 편입니까? 비싼 건 제일 비싸요. 그냥 천일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다고 해서 그냥 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이 강의 말이 됩니다. 네. 쌉니다. 그리고 또 조미료. 뭐 비싼 편 아닙니다. 그냥 뭐 싸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었나요? 설탕? 예. 설탕 어떻습니까? 예. 자, 제가 밖에 나와서 여러분들 드시는 거에 5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5가지 음식 재료의 값이 다 어떻습니까? 저렴하죠. 네.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덫에 걸린 겁니다. 덫에. 예. 여러분들이 덫에 걸린 거라고 정확히 인식을 하세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뚝방을 걷거나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덫에 걸렸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뭔가요? 하늘소. 하늘. 네. 바퀴? 이거 여러분들 이거 옛날에 우리가 이거 먹었습니다. 예. 곤충을 먹었습니다, 인류가. 예. 자, 이거 맛이 어떨까요? 이 껍데기가 키친질이죠? 키친질. 날아가는 이 껍데기 키친질입니다. 메뚜기 여러분들 구워서 드셔보셨죠? 맛있어요. 맛있으시죠? 어떤 맛이 나나요? 네? 바삭바삭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기름진 맛을 좋아하죠? 예.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여성분. 예. 기름진 맛 좋아하시죠? 단맛도 좋아하시고. 예. 기름지고, 또 달고. 또 바삭바삭한 맛 좋아하시죠? 자, 기업에서는 우리의 그런 속성을 간파하고 있을까요? 간파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간파하고.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호에 맞는 정확한 음식을 정확히 만들어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피해갈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이제 앞으로 피해 나가시겠죠? 예. 예. 피해 가셔야 된다. 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덫에 걸려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드시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홍당무다. 여러분들 홍당무. 그럼 이 홍당무는 몇 군데에서 왔습니까? 몇 군데에서 왔습니까? 이게 홍당무다. 그럼 이 홍당무는 몇 군데에서 왔습니까? 3군데. 한 군데에서 왔죠. 이 홍당무 하나는 한 군데에서 왔을 겁니다. 예. 아랫부분은 전라도에서 왔고, 윗부분은 경상도에서 오고, 그러지 않았겠죠? 예, 이게 하나의 원형을 갖춘 홍당무라고 하면 분명히 한 군데에서 온 겁니다. 한 군데에서. 그런데, 자. 스프입니다, 스프.
스프. 제가 뭐 무슨 스프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원재료들은 몇 군데에서 왔을까요? 예. 여러 군데 몇 개 나라 또는 몇십 개 나라 또는 몇 개 회사 또는 몇십 개 회사에서 온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먹겠죠. 그러면 이거 홍당무입니다. 예. 이것과 이것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것은 한 군데서 왔고 이것은 여러 군데서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이런 음식을 드시라는 겁니다. 예, 이런 음식을. 결국은 가공식을 피하라는 것이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 그 프렌치 프라이 잘 드시죠? 예. 감자튀김입니다. 맛있게 드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감자를 떠서 먹기도 해요. 감자찜입니다. 그러면 감자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프렌치 프라이는 어떻게 만듭니까? 일단 튀겨야 돼, 맞습니다. 근데 튀기기 전 단계에도 할 일이 있어요. 껍질 벗긴 후에 이제 채를 쳐가지고 블렌칭이라는 것을 거쳐요. 블렌칭.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냅니다. 찬물로 씻은 다음에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내요. 블렌칭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저항성 전분을 다 떨어냅니다. 그래야지 이게 튀길 때 눌러붙질 않아요. 전분을 떨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감자 한번 볶아보세요. 붙어가지고 볶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떨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에 튀겨낸 다음에 설탕을 뿌려내죠. 설탕과 또 뭘 뿌립니까? 소금을 뿌려냅니다. 그래가지고 탁 내면서 습니까? 그럼 막 애들 막 환장하고 막 먹습니다. 예, 막 그냥 막 케첩을 막 찍어 먹죠. 그 토마토 소스라고. 그런데 찐감자를 주면은 이거 이런 걸 주나?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이 우리에게 감자를 주셨다. 악마는 우리에게 감자를 튀겨 먹는 법을 알려주었다. 재료는 같습니다. 가공된 거에 따라서 다른 음식이 변해요. 고구마 찐 것은 좋아요. 껍질째 먹는 고구마 찐. 그런데 고구마 맛탕은 없습니까? 맛탕. 예. 또 다른 성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한 군데서 온 것을 먹어라. 두 번째는 요리법이 두 글자로 끝나는 것을 먹어라. 요리법이. 예. 감자는 어떻게 해서 먹었습니까? 쪄서 먹는다 했지 않습니까? 예, 두 글자로 끝났죠. 고구마 쪄서 먹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프렌치 프라이나 마탕이 되려면 요리법이 두 개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리법이 두 가지로 간단하게 끝나는 것을 먹자. 예. 이것은 이걸 뭘 말을 하느냐? 가공된 것들은 자꾸만 거기다가 에너지를 더한 결과고 맛을 더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는 빠르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 전환은 높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아침 식사는 이것은 이제 땅콩이죠. 현미, 그 다음에 찐 고구마, 사과, 예, 이제 껍질채, 그다음에 물. 예. 이것은 거의 이제 가공이 되지 않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땅콩은 이제 껍질채 드시는 겁니다. 껍질채. 땅콩은 여러분들 견과류로 알고 계시지만 견과류가 아닙니다. 예. 땅콩은 이제 콩이죠, 콩. 그래서 협과. 예. 그래서 땅 속에서 열리는 것은 견과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지상에서 열리는 것들, 밤, 잣, 호두 이런 것들은 이제 견과류라고 하죠. 어찌됐거나 상당히 유용하고요. 이 껍질을 항상 같이 드시는 겁니다. 껍질은 물에 녹질 않거든요. 그럼 껍질이 우리 장 속에 들어가서 이제 대장까지 갑니다. 섬유질을 소화하는 것은 대장, 분해하는 것은 대장이거든요. 소장에서는 흡수를 하죠. 대장까지 가요. 그러면서 이제 변을 좀 가져 내려가거나 변의 양을 늘려서 변비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껍질째 꼭 드세요. 그리고 이제 현미 식사를 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나는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나는 밖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현미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핑계에 불과할 뿐이죠. 제가 아침에 저는 이제 밖에서 밥을 많이 먹는데 아침에 이렇게 밥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쪽 두 개로 나눠가지고 밥을 가지고 나가요. 식당 가서 현미 식사를 합니다. 제가 싸운 밥을 먹어요. 그리고 식당 밥을 담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가 되면 다시 이쪽에 있는 밥을 먹겠죠. 예. 그리고 다시 이쪽에다가는 역시 식당에서 준 신쌀밥을 담겠죠. 물론 음식이니까 이제 버리진 않습니다. 그럼 제가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 아침에 갖고 났던 이 밥그릇에 하얀 밥 두 그릇이 안착해서 집에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면 저는 이거 신쌀밥을 제 밥통을 열면요. 제가 이제 밥을 주로 많이 합니다. 예, 보통 남자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내 건강을 누가 챙겨주겠지. 그때는 이미 늦는다. 그래서 밥통을 열면 이제 그 안에 현미밥이 가득합니다. 그것다 쌀밥을 기분 나쁘듯이 그냥 던져 넣죠.
그럼 저희 쌍둥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쌍둥이들이 있습니다. 그 밥통을 열어보고 그러죠. 아이고, 이거 얼마 만에 보는 쌀밥이냐. 막 먹습니다. 그래서 기호식품으로 먹어라 이거죠. 기호식품으로. 일상이 되지 말고. 어떻게 완벽하게 끊겠습니까? 기호식품으로 먹어라 이거죠. 저는 그럽니다. 햄버거도 피자도 좋다 이겁니다. 다양한 먹을 음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일상만 되지 말라 그런 말씀 제가 꼭 드리거든요, 여러분들께. 그리고 이제 도시락을 항상 싸죠. 밖에 나갈 때도.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적은 양이지만 이렇게 반 나눕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점심 때 먹고, 이쪽은 저녁 때 먹고, 반찬도 마찬가지로 항상 반씩 먹고 이제 집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일상이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이미 누가 챙겨주기를 바라시게 되면 이미 그때 늦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서는 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생활 습관인 병들이 많아요. 우리 일상에서 보게 되면요. 그래서 병원이나 의사들의 역할도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아덴만 작전의 그 석 선장님 아시죠? 예, 온몸이 그 총알로 벌집이 되다시피 했지만 결국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선장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거의 죽어갈 처지에 되어 있지만 의사들이 살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의사나 병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생활습관인 병에 있어서만큼 의사들이 우리 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활습관인 병은 오랫동안 쌓여서 누적된 결과이거든요. 양동이에 물이 차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양동이에 물이 찰 때는 우리가 잘 그 물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넘치거든요. 넘치기 위해서는 이미 이만큼 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양동이에 물과 같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식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아들, 딸들이 술 많이 먹지 말고 들어와라.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정답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운동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근육 키우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보면 숙집에서 몇 시간씩 앉아 있거든요. 그것은 핑계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은 핑계를 없애는 것에부터 출발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그리고 또 뭐 암이 무섭죠. 암. 근데 암도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가 이제 결국은 발현돼요. 우리 몸에서도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깁니다. 네. 통상 3,000개에서 10,000개 생기고 또 그만큼 또 없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암세포가 생겼을 때, 자, 이것이 이제 발현되기 위해서, 커지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암세포라는 것은 정상세포가 아니다 보니까 혈관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몸 주위에 체액을 먹고서 대충 커집니다, 이게. 무산소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무산소 상태, 혈관이 없으니까 우리 몸에 핏줄이 하는 역할이 그렇지 않습니까? 혈관을 통해서 산소나 포도당을 가져가서 공급을 하는데 암세포는 막 자란 거다 보니까 무산소 상태에서 에너지를 쓰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설탕물이 좀 적합해요. 설탕물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설탕물을 좋아하는 경향도 있다. 라는 보고도 있어요. 흰쌀밥은 설탕물이 쉽게 됩니다. 흰쌀밥은 설탕물이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는 흰쌀밥은 여러분들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물론 제가 이제 고향이 강원도 철원이다 보니까 농사 짓는 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대한민국의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가 늘어나느냐? 밀가루 소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물론 농민들이 쌀을 생산합니다. 현미 식사를 늘리고 밀가루를 줄이면 오히려 이것은 농촌을 살리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 대안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현미 식사를 권할 수 있겠습니다. 배 구조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공간이 배에 많습니다. 공간이. 예. 복강이라고도 해요. 복강. 그 배에 공간이 많다는 의미거든요. 배에 공간이 왜 있을까요? 우리 머릿속에 공간이 있습니까? 물론 골빈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골빈 사람들도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예. 예. 여러분들 이제 이 골밀도를 재보기도 해요. 골밀도. 제지방이라고 하죠. 제지방이라는 개념 혹시 아세요? 제지방? 체지방은 아시죠? 예. 체내에 있는 지방을 체지방이라고 하고요. 체지방을 제외하면 제지방이 됩니다. 예. 지방을 제외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 제지방이 무조건 많아야 돼요. 제지방은 이제 뭐 뼈, 근육, 예, 이런 조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머리, 이것은
저기 체지방입니까? 제지방입니까? 머리. 근육이 이렇게 있고 안에 뼈가 있고 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지방에 가깝죠. 공간 말씀드렸잖아요. 공간의 역할은 연동 운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위와 장은 연동 운동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간을 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복부 안에 빈 공간을 지방으로 채우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달라붙느냐? 장간막이라는 막이 있습니다. 장간막. 장기와 장기 사이를 막아주는 막이 있어요. 만약에 그 막이 없다면 우리가 물구나무 무서기를 했을 때 소장이 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장간막이 막아줍니다. 그런데 그 장간막이 인체가 신비하고 절묘하게 만들어져 있죠. 여러분들 육식을 하시게 되면 그 담즙을 뿌려요. 담즙. 근데 담즙이 굉장히 독합니다. 담즙. 탄수화물 식사에는 인슐린을 뿌려대고 고기 드시게 되면 담즙을 뿌려야 돼요. 쓸개즙을 뿌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이게 장하고 간, 장과 간을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장간순환이라고 해요. 그때 그 지방을 장간막에다 타타타타타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장간막에 이제 지방이 붙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의외로 쉽다 이겁니다. 의외로 쉬워요.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기름이에요, 기름. 태워야 됩니다. 이걸 긁어낼 수는 없거든요. 지방 흡입을 설마 해보신 분 안 계시죠, 여기서? 지방 흡입술. 근데 지방 흡입술은 피하 지방만 할 수 있습니다. 피하 지방만 할 수 있어요. 이 내장 지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천궁이 나오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남성분들 특히 이제 내장 지방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결국은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정의를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숨을 헐떡거리면 유산소 운동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100m 달리기는 뭡니까? 100m 달리기.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할 때 숨 쉬고 달립니까? 보통 숨을 딱 멈추고 달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100m 달리기는 무산소 운동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가 달라요. 다릅니다. 무산소 운동을 할 때 쓰는 에너지는요,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아령을 한다, 덤벨을 든다, 아니 뭐 스쿼트를 한다, 이럴 때는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씁니다. 지방을 건드렸습니까? 못 건드렸습니까? 지방을 채 못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숨을 헐떡이는 유산소 운동을 한다, 이러면 그때는 지방을 건드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략 여러분들이 걷기 운동은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걷기 운동은 효과가 약해요. 설렁설렁 걷는 것은 효과가 약합니다. 좀 빠르게 좀.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보면 또 아령을 들고 막 걷습니다. 예, 절대 그건 하지 마세요. 예. 이 관절의 어떤 가용 각도를 벗어나서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고요. 그것이 오히려 좀 더 걸을 수 있는 그 유산소 운동의 효과나 그런 의욕을 저하시키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들지 마시고 그냥 걸으세요. 그런데 이게 한 20분 정도 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몸속에 있는 에너지를 써요. 포도당이나 글리코겐을 씁니다. 제가 이제 에너지에 대한 대사를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좀 딱딱하더라도 잘 좀 들어주세요, 이거를. 자, 이제 포도당은 우리가 이제 먹었던 음식이 혈액 속에 돌고 있는 것을 써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죠. 인슐린이 이제 밀어넣어가지고 세포 속에서 씁니다. 그리고, 저장용 다당류가 있어요, 또. 식물은 녹말, 뭐 이런 것들을 저장용 다당류라고 하죠. 녹말 전분. 그런데 인체는 글리코겐이라는 것으로 저장을 해요. 간의 한 4분의 1, 근육의 한 4분의 3을 저장을 합니다. 이 글리코겐을 저장을 해요. 그러면 포도당, 대사하는 순서는 포도당 글리코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그럼 뭘 쓰겠습니까? 지방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짧은 운동은 지방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20분을 걷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몸에 있는 1차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주머니 속에 있는 현금, 네, 신용카드를 먼저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적금을 먼저 깨지는 않았습니까? 마트 가려고 보험을 깨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생활이 어려지면 이제 보험도 깨고 적금도 깨고 하시겠죠. 그 지방은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서 내놓습니다. 절대 내놓지는 않아요. 비상시에 쓰려고 저축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굶어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굶으면 굶을수록 더 단속을 해요. 예. 근육을 풀어서 쓰지
절대 지방을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 굶는다라는 것은 이제 기하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기간이 오래 길어졌기 때문에 절대 지방을 내놓지 않습니다. 근데 20분이 지나면 이제 그때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과 글리코겐을 어느 정도 썼으니까 이제 지방을 내놔요. 지방을 내놓는데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고 지방을 또 나눠서 내놓습니다. 유리지방산하고 글리세롤로 나눠서 내놔요. 예, 유리지방산이라는 것입니다. 프리패드 엑시드. 이거 나눕니다. 그래서 이 유리지방산이 이제 드디어 혈류를 타고 간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이제 우리 몸의 세포로 가서 근육소로 가가지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타서 열을 내야 그 지방의 수명이 끝나요. 겨우.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다이어트 식품 보게 되면 지방을 배설해서 시켜준다고 그래요. 녹여가지고요. 그러면 좋다. 지방이 녹아 나왔어요. 그 배설되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이 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소장에서 흡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이어트 약을 먹고서 그 소장으로 간 지방을 우리 몸에서 그냥 변으로 내놓습니까? 절대 안 내놓거든요. 다시 흡수해서 다시 가져가요. 떨어져 나온 글리세롤은 간으로 가서 포도당 신생합성 과정에 쓰입니다. 다시 쓰입니다. 무조건 글리세롤하고 유지방산이 만나서 중성지방 고형화된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자, 떨어져 나왔어요. 이제 20분 운동을 했으면 했으니까 이제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나눠놨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몸의 세포에서 그 유리지방산을 에너지를 들여 씁니다. 써서 지방을 조금씩 없애나가요. 이게 한 30분이 경과하게 되면 자, 그때부터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는 지방이 좀 많이 도맡아해요. 100% 도맡지는 못합니다. 좀 지방이 좀 많이 도맡합니다. 이래가지고서 1시간 정도까지입니다. 1시간. 예, 걷기 1시간 정도. 그리고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오히려 피로 유발 물질이 쌓이고 공복감이 와서 식욕을 붙이기 위해서 1시간 정도 여러분이 걷기 하시는 게 가장 좋다. 네, 걷는 운동이죠. 그래서 좀 빠르게 걷는 것이 아무래도 좋으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지방 전환율이 높은 2가지 음식 꼭 피해라. 그러면 다 해결돼요. 저 그렇게 나쁘시지 않잖아, 보기가. 예, 저 헬스클럽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멀리 가지 않으셔야 돼요. 물론 수영장도 좋고 헬스클럽도 좋습니다. 예.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 지속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예. 수영장도 저는 가봤어요. 제가 수영 못하는 사람인데 수영장도 가봤습니다. 근데 아침에 겨울에 새벽 5시에 캄캄한데 야, 참 문욕을 나가려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수영장 가서 또 샤워해야지 또 모자 써야지 모자. 근데 모자도 없어가지고 쌍둥이 모자를 가져가서 썼더니 눈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근데 결국은 뭐 좋아요. 근데 그것을 평생 지속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댁에서 많은 것을 하시길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나가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댁에서도 자기 운동을 자기의 체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아요. 예.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 의자를 좀 조금만 의자 앞쪽으로 한번 앉아보세요. 의자 앞쪽으로. 의자는 뒤로 빼시고 예. 의자 앞쪽에 10cm의 엉덩이를 거친다. 예. 다리 들어보세요. 손 무릎 위에 올리시고 다리를 들어보세요. 예. 예. 다리다. 네, 다리를 들어보세요. 기대지 마시고. 예. 의자 뒤로 너무 깊숙이 앉으신 분들은 편하시거든요. 의자의 앞에 걸쳐 앉으세요. 예. 그리고서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자, 끝에 앉아보세요. 10cm 끝에 앉아보세요. 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뒤로 약간 제끼시고 이렇게 앉으십시오. 네. 그래서 이거 100개 하면 1분에 끝납니다. 이때 다리하고 복부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상태로. 예. 이 상태로 이렇게 한번, 이 상태로만 이렇게 계속 오세요. 예. 이 상태로 이렇게. 자, 이 상태로 강의 들으시는 겁니다. 끝까지. 예. 그래서 일상에서 운동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TV에 보실 때도, 예, 이렇게. 이게 배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제 복근이 생길 수 있는 운동이죠. 예. 항상 이렇게 하시면 텔레비 보면서도, 뭐 정치들을 저렇게 하나 이렇게 욕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일상에서. 이거 100개 흔드는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핑계 이제 불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목도 좀 아프실 그럴 거야 아마 목도. 근데 목을 이제 주무르는데 보통 어떻게 주무르시냐라고 하면은 자기 목을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주무르시죠 이렇게. 잘 자세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을 좀 주무실 때는 깍지를 껴보세요. 깍지를 끼십시오 견고하게 뒤로. 그래서 얘로 이렇게 눌러보십시오. 훨씬 더 누르시기가 좀 이렇게 훨씬 누르시기가 좀 좋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엄지를 세워보세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엄지를.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걸로 이런 데 한번 눌러보세요. 꾹꾹. 아주 누르기 좋으시죠? 예. 그래서 그냥 요즘 힘든 일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좀 누르시면서 좀 잊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네. 네. 좀 잘 되시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 식구들을 해줄 때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거 뭐 힘들어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안방에서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까지 가시면서도 이렇게 어깨도 좀 푸시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할머니 분들 모아놓고 강의하러 가서 이거 하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할 건데요. 여러분들 그 인생은 저는 목적지가 없다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살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슬그머니 또 다른 목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대학을 들어가도 또 취업을 해야죠. 결혼을 해야죠. 애를 낳아야지. 또 애가 또 학교를 가야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에 살다가 갈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항상 여정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정을. 목적지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행만 하다 갈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정을 즐기는 그런 생활을 하시고요. 여정을 즐기지 못한 자가 목적지에 도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항상 오늘, 그리고 즐거움이 있다면 오늘 다 누리세요. 내일을 위하지 말라. 오늘은 참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 소중한 내일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에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즐거우시고 되겠고요. 여러분의 현재가 항상 즐겁고 건강하시길 빌며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